네, 반갑습니다. 12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고 계시나요? 네, 신나는 또 휴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쉬워하지 마세요. 월요일날 또 오잖아요. 월요일이 또 오면 또 주식시장이 열리고요. 돈을 또 얼마나 많이 벌까? 네, 즐거운 상상을 하셔야죠. 자, 오늘 종목 진단들 보면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 대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아주 핫한 종목이죠. 네, 그 다음에 뉴스테마 특징주 비추르테크하고 신풍제약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으로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6종목 진단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 먼저 살펴볼게요. 대웅. 네, 대웅, 네, 큰 곰이죠. 이 대웅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저거예요.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치료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동물 임상시험에서 결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대웅, 그리고 대웅제약 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대웅제약. 지금 보면은 이제 상승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 좀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화된 그런 상태에서는 이런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웅이 지금 이제 상승세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직전 고점도 넘어갔어요. 보통은 이제 이런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거의 끝물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할 수 있겠는데, 거의 끝물이다라고 하더라도 네,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여전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 같은 부분들은 많이 터졌어요. 그렇지만은 양봉 자체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음봉을 통해서 월요일날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는다라면 포지션을 45,000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45,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 괜찮고요. 이게 이제 이날 종가 말고도요, 이제 이날, 12월 10일이네요. 목요일날 종가 수준. 요 정도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올라온 부분들은 반납해도 괜찮고, 그냥 43,000원 정도 수준까지 지지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약간의 이제 어떤 차익 매물이나 이런 부담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옆으로 서준다거나, 아니면 지지선만 잘 유지해준다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백신 관련한 부분들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쪽과 계약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백신 보급이 또 늦어지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치료제 쪽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종목군들은 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더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단기적인 이슈일 뿐입니다. 뭐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예방 효과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치료제 관련한 부분들은 한풀 꺾게 되어 있겠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테마로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내용들은 좀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 관점으로만 먼저 보시는 게 맞겠고요.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 때만 유지 잘 되면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 접근하시기는 네, 상당히 리스크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네, 드디어 팔리죠? 네, 드디어 팔립니다.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이제 인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흐름들을 좋게 만들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 이틀 동안 주가를 상승시켰던 모습이었고요. 재료가 노출됨에 따라 이제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뭐,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뭐, 전혀 관계없는 뭐, 화장품 회사나 바이오 회사 이런 데다 팔려가는 거 아니라고, 현대중공업으로 팔려가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죠. 그리고 두산그룹 자체로서도 이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숨통이 터지기 때문에, 두산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올랐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두산은 배당도 많이 주는데 주가가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긴 한데, 이 두산인프라코어에게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팔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대감이 나올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가 다 노출된 이후에
그 흐름이 계속 연결될 수 있겠는가. 물론 시너지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일단 좀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아마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 제법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런 M&A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하면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물량을 쭉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거래량이 없이 이제 물량이 나왔다, 음봉이 터졌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흔들기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뉴스에 따른 매도이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형성된 구간은 일단 추세가 좀 꺾일 수 있는 포인트였는데 이번에 이슈를 통해서 다시 올라갔고요. 만약에 주가가 추가 하락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기 8,300원 구간, 이 구간만 지지해 준다라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단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 구간에서의 박스권 흐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또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안 되고 8,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유지에 대한 포인트가 먼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8,300원대 지지가 먼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추가 상승이 나올 때는 뭐 9,000원대, 9,500원대 이상 넘어가줘야 되고 이 거래량이 터진 부분이죠. 여기 거래량 터진 이 부분대에 주가를 넘어가 줘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관망해 보시다가요. 추세가 돌아설 때 지지가 잘 된다 그럴 때는 매수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매수 조금 참아 보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장은 매도한다기보다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이제 세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만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비추로테크. 이것도 뭐 어제 말씀드렸던 그 탄소 관련한 부분이네요. 지금 보면 이제 그 바이오가스 뭐 관련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탄소의 수소 경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이 비추로테크가 온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의 개발을 위한 국책 과제를 진행 중인 것이 부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책, 국책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으면은요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거래가 터진 시점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이평선 다 모아가지고 재료까지 딱 터트려서 움직인 모습인데 주가가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자리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위치겠죠. 당연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이평선도 모여 있겠다. 뭐 추세가 나온 것도 없겠다. 흐름도 잘 만들어졌겠다. 네,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될 텐데 추세도 전환이 됐네요. 지지선도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리스크도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뭐 8,700원, 8,600원대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고요. 뭐 조금 들어오게 되면 그저 마이너스권 공략 나쁘지 않겠고 뭐 보합 수준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 뭐 고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직전 고점대에 형성된 이 거래량만 해소가 되면 돼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11,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신규 접근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 이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네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 볼까요? 네. 신풍제약은 오늘 악재가 나왔어요. 그죠? 금요일날 악재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3개월 판매 중지예요. 3개월 판매 중지가 되면은 사실은 매출에 좀 타격을 입죠. 1분기 장사를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이제 신풍 테놀 올정 뭐 이게 이름 되게 어렵네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뭐 의료인에게 현금 300만원 제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 업무 정지 3개월이 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일 즉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번 월요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뭐 판매 업무 정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적 망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가 아무래도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 악재까지 만나게 되면은요. 일단 팔아야 될 어떤 그 핑계거리가 좀 생기는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많이 빠졌지만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매도 물량이 같이 또 쏟아져 나오게 된다면은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일단 지지선 대 같은 경우는 여기요 10만 원대
11만, 12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12만원 위쪽에서는 일단 조금 보유하시면서 눈치를 좀 보시다가요. 그거 12만원이 이탈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지금 분봉상 보시면은요, 거의 저점으로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판매 중지 여기에다가 추가 하락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매도를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신규 접근은 좀 피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보죠. 삼성전자는 뭐 8만 전자 간다 뭐 그렇게 되면서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좋은 종목이고요. 이번에 배당 확대 뭐 특별 배당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서 고민하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요. 작년부터 매매가 진행됐죠. 저 같은 경우는 4만원대 중반 네,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지금 40%가 넘은 50 몇 프로죠? 지금 삼성전자 수익률 보니까 네 56%. 네, 56%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평단가가 좀 올라가서 56%예요. 보통 44,000원 정도였는데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가는 바람에 47,000원까지 평단가가 올라가서 56%가 나오고 있는데 뭐 5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승하고 있고 또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배경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을 계속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연결되게 된다라면 조정이 한번 들어올 수는 있어요.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은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죠.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단기에 상승했다. 그럼 조정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은요. 추세를 따라서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은 지지선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또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유지가 된 상태에서 바로 튀어나가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면 아주 종목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에게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종목을 막 신규 매수로 막 따라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은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상황 보고 또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사고 내일 또 사고 이런 것들은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오늘 일단 사놓고 조금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때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또 모레 사고 그래서 나 분할 매수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일단 기다렸다가요 조정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조금만 더 싸게 매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좀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배당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을 계속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들을 계속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홀딩하시고 조정 시 매수한다.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마지막 종목이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지난번에 언급 한번 드렸었어요. 근데 고점대에서 부담스럽다. 조정이 쾅 들어가서 한 번 더 빠진다. 그 다음에 반등 나간다. 이런 얘기들까지 다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같은 내용이겠죠. 이번에 상승 이후에 조정 들어가고 다시 반등 나가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요. 이런 반등이 나가게 되면은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신고가이기도 하고요. 신고가 이후에 눌림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지선이 어디로 만들어지냐면 직전 고점 때 만들어집니다.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상승 이후에 딱 들어가서 33만원 지지받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이 음봉에 대한 저항이 좀 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거래량이 나온 지점은 여기인데요. 이 자리는 이미 넘어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대를 넘어서서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점대 매수해서 조금 부담스럽게 물려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재차 반등을 좀 기다려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점에서 한번 훅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올랐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파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횡보 등을 통해서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고가 이후에 들어와서 유지가 되는 모습, 그 다음에 재차 반등을 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 포인트는요, 지금 33만원, 34만원 정도에 나오고는 있는데, 요 정도 관점에서도 왕창 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좀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원래 살려고 했었던 물량의 3분의 1 정도만 진입을 하시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왔을 때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들은 나눠서 매수하시거나 아예 조정이 깊이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유지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때 신고가 종목들 함부로 파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홀딩 전략들 유지하실 것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대웅, 두산인프라코어, 비트로테크, 신풍제약, 삼성전자, 셀트리온까지 6종목 말씀드렸고요. 6종목의 진단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진 종목들에게 같이 적용시켜가지고 종목에 대한 포지션들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남은 휴일 푹 쉬시고요. 월요일도 화이팅!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라이브가 진행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유튜브와 88TV를 통해서 또 라이브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